계수가 간목을 낳고 병화가 을목을 기르고 정화가 경금을 있게 하고 임수가 신금을 파는 거예요. 팔다. 키웠으면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유통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쓰이는데 요 이제 8가지의 기운이 뭐냐 그러면 당령이라고 그래요. 당령이라고 하고 명리학은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명리학은 여기서부터 시작이고 아까 이야기한 거는 명리학 이전 얘기예요. 명리학이 나오기 이전의 얘기인데 일단 계수가 간목을 낳았다. 계수가 간목을 낳는 계절을 밑으로 지지로다가 시간으로다가 이제 봐야 되니까 시간으로 내려서 보니까 자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축이라고 하는 계절은 계수의 계절이에요. 자중의 계수, 축중의 계수가 여기 보이죠? 자중의 계수, 축중의 계수, 요거는 이제 계수의 계절이고 인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의 계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개, 갑 요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을병은 묘월에서부터 진월까지 그리고 4월에서부터 5월까지를 을병, 목생화의 계절, 요거는 수생목의 계절이라고 해요. 묘진월, 을목. 그러면 이제 요 묘월을 2개를 썼죠. 그 묘월은 춘분 전 묘월, 춘분 후 묘월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이제 춘분 전은 간목 분야, 춘분 후는 을목 분야가 되는 거죠. 그리고 4, 5는 이제 요 병화 분야가 되는 거예요. 병화 분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월, 미월 여긴 또 하지라는 게 있죠. 하지라는 게 있고 여기는 춘분이라는 게 있어요. 춘분이라는 게 있고 하지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요 5, 미월은 뭐냐 그러면 정화의 계절인 거예요. 정화의 계절. 그리고 이제 신유라고 해서 요거는 경금의 계절인 거예요. 경금의 계절. 그리고 유술은 신금의 계절이에요. 신금의 계절. 그리고 해자라고 하는 것은 임수의 계절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어요. 8개들을 1년을 그러니까 8개로 나눈 거예요. 자축, 인묘. 요게 이제 45일, 묘진 45일, 사오 45일. 각자 여기 이제 45일씩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크게는 있잖아요. 크게 이제 나누게 되면은 크게 나눈다 그러면 수생목, 목생화, 하생금, 금생수인데 이거를 쫙 이렇게 갈라요. 가르게 되면은 이게 이제 45일씩 2개니까 이게 90일이죠. 그러니까 90일이 되는 거예요. 90일이니까 한 계절이 90일씩 되는 거죠. 한 계절이 90일이니까 합치면은 360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1년은 365일이잖아요. 1년은 365일인데 우리가 절기력으로다가 360일을 1년으로 쳐요. 나머지 5일은 15일짜리 절기가 있고 16일짜리 절기가 있잖아요. 큰 달, 작은 달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편성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태양력으로는 365일이지만 절기력은 36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이제 180일을 1년으로 보는 거예요. 180일에 대한 기준이 이제 동지와 하지죠. 그렇죠? 동지와 하지. 그리고 하지와 동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냐 그러면 자월이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자월이 하나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동지 전 자월이 되는 거고, 요거는 동지 후 자월이 되는 거예요. 동지 후 자월이 되는데, 여기를 이제 동지라고 봤을 때 5월이 여기가 이제 하지가 되는 거죠. 하지가 되는 거고, 다시 여기가 동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181을 1년으로 나눈 다음에 두 번째 나누는 게 춘분, 추분으로 1년을 나누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춘분, 그리고 여기가 추분.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2분 2지라고 그러죠. 2분 2지로 4계절이 이렇게 나누어져요. 4계절이 나누어진 다음에, 그러면 이 4계절로 나눈 거를 가지고 우리가 팔품이라고 이제 그래요. 팔품이라고 그러면 이 계절마다 우리가 자축, 인묘, 90일은 계갑의 계절이고, 묘진, 사오라고 하는 90일은 을병의 계절이에요. 그리고 오미, 신유, 추분 전까지 90일은 정경의 계절이고, 유술, 해, 자월의 90일은 신임의 계절이에요. 금생수의 계절, 화극금의 계절, 목생화의 계절, 수생목의 계절인 거예요. 이 계절이 1년이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이제 나누어지는 게 있죠. 뭐냐 그러면 입춘이라는 게 있죠. 사입이라는 게 있어요.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이라고 하는 4개가 또 이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자축월까지가, 그러니까 동지 후 자월 15일, 축월 30일, 45일이죠. 그리고 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 이제 입춘이 이제 들어가죠. 입춘이 들어가요. 그러면 동지서부터 입춘까지가 계수의 계절이라는 거예요. 그 계수의 계절이라는 얘기는 계수가 당령이라는 얘기세요. 그럼 이 45일은 계수가 주인이라는 얘기세요. 계수가 왕이라는 얘기세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입춘에서부터 춘분까지, 입춘에서부터 춘분까지는 간목이 당령이죠. 간목이 당령이니까 간목이 대장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모든 기운들은 45일은 계수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여기 45일은 간목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45일은 이제 을목이 당령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또 보면은 입하라는 게 나와요. 4월이라고 하는 인신사해, 요 인신사해는 뭐냐 그러면 사입이라고 하잖아요. 인신사해는 항상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입하, 여기는 입추, 입동,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요 45일째 묘도 춘분 이후 묘월서부터 진월까지 45일은 을목의 계절이니까 을목이 당령이다. 을목이 당령이고, 당령이라는 얘기는 이 계절은 을목이 주인이라는 얘기세요. 주인이라는 얘기고, 요 45일 입하에서부터 하지까지 45일은 병화가, 여기 병화가 당령인 거예요. 당령이고, 하지 이후 5월서부터 미월까지는 정화가 당령, 그리고 미월에서부터 추분 전 6월까지는 경금이 당령, 추분 이후 6월서부터 술월까지는 신금이 당령, 그리고 여기 이제 입동에서부터 동지까지는 임수가 당령이다. 이 당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운의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을 얘기하니까 여기를 이제 계절을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여기 이렇게 보면은 자월이 있고 축월이 있죠. 자월인데 축월인데 자중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요 밑에 지장간에 있는 게 뭐가 있죠? 계수가 있죠. 계수가 있죠. 축 중에는 뭐가 있죠? 계수가 있고
신금이 있죠. 지금 여기서 토는 지금 빠졌어요. 왜 빠졌죠? 토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음양을 머금는 기운이라 그랬죠. 그리고 음양을 조습을 내뱉은 기운이에요. 기운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빼고 토는 빼고 일단은 자중에는 개수가 당령, 축 중에서도 개수가 당령인데 신금이 사령을 할 수가 있어요. 사령. 사령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이것도 이제 하늘에서부터 물려받은 기운이세요. 기운인데 우리가 이제 사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가면 그게 이제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이 되는 건데 개수의 사령을 하면 주인이 되는 거고 신금의 사령을 하면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축월에 신금이라고 하는 사령을 가졌다 이러면 나는 신금이라고 하는 직업을 물려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인중에는 뭐가 있죠? 병화가 있고 간목이 있고 묘중에는 여기도 간목이 있죠. 간목이 있고 여기는 요 묘중에는 을목, 여기는 또 을목이 있고 개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경금이 있고 병화가 있고 오중에 병화, 정화 그리고 정화 있고 을목 있죠. 그리고 임수가 있고 경금이 있고 여기는 경금, 여기는 신금, 여기는 신금, 정화, 여기는 간목, 임수, 그리고 여기는 임수. 이렇게 합치면 여기에 이제 몇 개냐 그럼 24개예요. 24개. 여기에 이제 요거 이제 24개거든요. 24개를 가지고 24령이라 그래요. 24령. 24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당령의 기운은 요 천간에 있는 요 기운들이에요. 요 기운들이 각자 45일씩 차지하고 있는 거는 이제 당령이라 그러고 요 기운 밑에서 요 이제 개수면은 자중에서 이제 이렇게 암장에 들어있는 지장간에 들어있는 요 이제 24개의 기운을 24령이라고 그래서 요 기운이 이제 15일, 요거는 15일씩이에요. 15일씩 24령은 15일씩 24개를 나누니까 역시 360개가 나와요. 360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월율용사지신이라는 말 들어봤죠? 월율용사지신이라는 말인데 거기에서 이제 당령과 사령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줘요. 능력이 되어주고 우리에게 자질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또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할 일이 되는 거고요. 할 일이 되는 거고 사령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할 일에서 주어진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행을 이제 보는데 일단 수생목, 목생화, 이제 화생금, 금생수라고 하는 이제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 계절에서나 할 수는 있어요. 수생목을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은 나이에 맞게 때에 맞게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는 거는 8살서부터 그냥 이렇게 다녀야지 나이 30대 갖고 초등학교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계절에 맞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생목을 해야 될 때는 수생목을 이제 해야 되고 목생화를 해야 될 때는 목생화를 해야 되는데 때에 맞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24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육신 격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격이 되고 나중에 이제 또 격 잡는 것과 이제 이 용 잡는 거는 달라요. 용 잡는 건 다른데 오행에서는 우리가 사령용신을 24령을 가지고 사령용신이라 그래요. 사령이라 그래요. 사령이라 그래요. 사령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심부름사자를 쓰기도 하죠. 여기다가 심부름사자를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사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는 당령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팔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상생이라고 하는데 이 상생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연이 하는 거예요. 상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씨앗을 뿌릴 뿐이지 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거는 자연이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기운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생상극을 한다 이러면 상생을 한다 이러면은 그 상생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거 자연의 힘인 거예요. 자연의 힘. 거기에서 생화극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인간의 노력인 거예요. 그래서 상생상극 생화극제라고 하는데 이 상생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이 만들어준 기운이에요. 뭐에 따라 가지고 음양의 어떤 거 시간의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간목이라고 하는 이거는 근이죠.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을목이라고 하는 거는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열매가 이제 열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이제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종자가 되는 거예요. 종자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간목이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나무가 큰 나무로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큰 나무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나무 뿌리예요. 나무 뿌리. 뿌리에서 자축어를 생각해 보세요. 한겨울에는 종자가 이제 크는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여기가 이제 간목의 계절인데 여기는 뿌리가 나오는 계절, 여기는 싹이 나는 계절이에요. 싹이 나는 계절, 가지가 나오는 계절, 꽃이 피는 계절, 그리고 번식을 하는 계절, 그리고 익어가는 계절. 익어서 이제 추수를 하고 추수를 했으면 팔아야죠. 팔거나 먹거나 봄으로 남겨둘 종자로 쓰거나 뭐를? 나무를. 무슨 나무를? 간목이 여기서부터 커가지고 간목이 여기서부터 커서 여기까지 이제 오면 종자까지 다시 돌아오는 거를 이제 1년의 이런 시간 속에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서 출생을 했으면 여기까지가 죽을 때예요. 죽을 때까지고 여기에서 1년을 시작했으면 여기가 다시 이제 그 겨울인 것이고 대운을 10년을 봤다 그러면 여기가 시작이라면은 여기가 이제 10년의 마지막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45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통변을 하기 위해서 그 시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주는 대운을 한 기둥을 10년으로 보죠. 10년으로 보는데 사주로서는 요거를 가지고 45일을 1년 반으로 봐요. 1년 반. 그러면 90일을 3년으로 보는 거예요. 3년으로 보는데 일단 이제 요렇게 당령과 사령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나서 당령과 사령을 이해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계절에 맞게 이제 살아가야 돼요. 계절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계절에 맞게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가령 수생목을 하기 위해서는 수생목을 그냥 단순히 계수간목만 있다고 해서 수생목이 되는 게 아니고, 자 다시 지울게요. 일단 당령과 사령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서
계수간목이라고 하는 춘절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수생목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냥 수생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수생목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반드시 이제 가장 먼저 뭐를 봐야 되느냐 그러면 기토를 봐야 돼요. 기토를 봐야 환경을 만나는 거예요. 환경을. 그러니까 기토가 먼저 계수를 이렇게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토국수라 그러죠. 토국수. 이 계수가 전원의 이 토에 이렇게 배합이 돼야 돼요. 나무가 자랄 수 있게끔 배합이 돼야 여기에서 간목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또 해야 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병화가 있어야 간목이 을목까지 갈 수가 있어요. 가지를 뻗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간목을 을목까지 가게 하려고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신금이라는 걸로 금생수를 해줘야 돼. 금생수를 해줘야 돼. 만약에 병화가 없으면 금생수를 할 필요는 없어요. 금생수를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여기에서 봤을 때는 순서대로 하면은 이래요. 순서대로 하면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까지 가는데 순서는 기토, 계수가 1번 그리고 나서 간목, 기토 그리고 간목, 병화 그리고 신금, 계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먼저 일단 첫 번째 환경이 조성이 돼야 돼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은 목국토 자질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목국토는 자질 개발이 되는 거예요. 목국토가. 그리고 나서 목생화. 이 목생화라고 하는 거는 미래 목적이에요. 자, 환경을 만나서 자질 개발을 했으면 미래에 쓰기 위한 목적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목적이 생겼으면 그 목적에 맞게 이 목적을 오랫동안 쓰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수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속성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제1 당령이 이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 계절에서는 이게 제1용신이고 그러니까 이건 선용이 되는 거고 요거는 후용이 되는 거예요. 후용. 두 번째 용신이 되는 거예요. 개, 후, 병. 먼저 개수를 쓰고 나중에 병화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절에 태어났으면 먼저 이 용신, 이 개수를 1차적으로 쓰고 나중에 병화를 만나면 후천적으로 이제 다시 이거를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신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신금은 보좌를 하는 거예요. 신금은 보좌용이 되는 거예요. 신금은 보좌용이라고 하죠. 그리고 기토는 이제 겸한다라고 해서 항상 겸한다라고 해서 겸용이라고 해요. 겸용. 그래서 신금이 보좌하고 기토가 토라고 하는 건 항상 이제 겸해야 된다 해서 겸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용, 후용, 그리고 보좌용, 겸용 이렇게 이제 5개가 수생목을 하나를 하기 위해서 5개의 기운이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까지 가야만이 계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계라고 하는 거는 환경인데 이거는 이제 윤택이라고 하죠.
윤택한 환경을 만나야 갑기, 요거는 소토라고 그래요. 소토라고 해서 자질을 개발하는 거죠. 자질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거는 발생이라고 그래요. 발생을 하는 거는 간목이 병화를 봤다는 얘기는 을목까지 가고자 하는 미래 목적이 생겼다는 얘기세요. 그럼 미래 목적이 생겼으면, 병화가 없으면 그냥 자질 개발을 하고 그냥 간목으로 쓰면 되는데, 병화라고 하는 미래 목적이 생겼으면 이 미래 목적에 맞게 다시 금생수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병화가 없으면 이거 있을 필요 없어요. 금생수가 있을 필요 없어요. 병화가 있으면, 쓰고자 하면, 을목까지 가고자 하면 수원이 필요한 거예요. 금생수가, 신금의 금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내가 사주가 이제 내가 자월이나 축월에 태어났다, 혹은 인월이나 묘월에 내가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면 먼저 이제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생긴 거, 요걸 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 배합이라고 그래요. 배합. 혹은 희신이라고 해요. 이걸 희신. 희신예갑병, 이게 이제 춘절의 희신, 춘절의 배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은 나는 자월이나 축월, 인월이나 묘월에 태어났는데, 나는 이 계절의 90일 사이에 태어났는데, 기토가 있고 신금이 있고, 요게 이제 배합이라 그랬잖아요. 배합인데 내 사주는 이렇게 안 생겼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토가 없을 수도 있고, 신금이 없을 수도 있고, 병화가 없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자축월에서 태어났으면 개수가 없을 수는 없어요. 내 사주에 개수가 없을 수는 없어요. 자축이 이거 자체가 개수니까. 그리고 인묘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간목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 이거 자체가 간목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인묘월에 태어났는데 개수가 없을 수는 있죠. 자축월에 태어났는데 간목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개수가 있으라고 했는데 나는 임수가 있다든가, 간목이 있으라고 했는데 을목이 있다든가, 병화가 아니고 정화가 있다든가, 사람에 따라서 기토가 있으라고 했는데 무토가 있다든가, 신금 대신에 경금이 있다든가, 이럴 수가 있잖아요. 없을 수도 있고 바꿔서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가지고는 뭐냐 그러면 기신이라 그래요. 기신. 이렇게 배합을 맞춰서 있는 건 희신, 배합을 맞추지 않고 반대로 있는 건 기신. 즉 말해서 자연이 정해준 원칙대로 살아가느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느냐예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이건 뭐냐는 거죠. 이게 뭐냐, 없는 거는 뭐고 있는 거는 또 이렇게 반대로 된 거는 뭐냐, 이런 걸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희신으로 삶을 살든지 인생을 기신으로 삶을 살든지, 이거는 이제 당연히 자연이 정해준 원칙대로 살아가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큰 발전도 없지만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살면은 반대로 사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의 도움은 못 받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 자연과 관계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이게 더 성공할 수도 있고 이게 더 성공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떨어지면은 저 밑에까지 떨어져요. 이거는 저 밑에까지 떨어져서 굉장히 이제 비참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된 삶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는 있죠.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말썽을 피울 수가 있어요. 말썽을. 태가불급이라 그래서 기토가 있으라 그랬더니 기토가 막 2개, 3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신금이 뭐 2개가 있을 수가 있고 개수가 너무 많을 수도 있고 병화가 너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태과불급이라 그래요. 태과불급. 태과불급이 된 태과가 되어 가지고 태과가 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많은 게 있으면 상대적으로 없는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된 거 그리고 나서 또 뭐냐 그러면 기후의 조화. 조후가 안 맞는 게 있어요. 조후가. 여기에 이 계절은 추워야 되는 계절이긴 하지만 화가 없고 너무 금수로만 있다든가 이걸 이제 화도 없는데 금수로만 있는데 이게 역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는 뭐가 안 맞느냐 그러면 기후의 조화라고 하는 이건 이제 한마디로 조후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인간이 극복해야 될 문제예요. 극복해야 될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유용지신이라고 하죠. 유용지신. 그러면 우리 손님들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이걸 알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 이거는 사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주에 있다고 하면은 이 방법을 알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대개 이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태가불급 기후의 조가 안 맞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방법을 물으러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운에서 이게 유용지신이 오니까 이때 잘 산다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타고나지 못한 사람은 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극복하는 건 아니세요. 항상 유용지신을 쓰려고 하면은 선고하고 나서 후락을 하거든요. 되게 포기를 해요. 포기를. 어려운 삶을 이제 되게 이제 뭔가 이제 이루려고 목적을 가졌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게 돼 있어요. 포기를 하는 거지. 유용지신이 온다고 해서 이 유용지신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방법. 이 방법은 사주에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은 그 방법을 아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걸 사주에서 운에서 온다고 해서 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이 보면 철학원에 가면은 뭐 용신 해가지고 이 용신운이 오면은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용신운이 이 용신 여기서 들어보니까 자 당령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연애자평까지는 모강절이면 무조건 목유용신이었어요. 그렇죠? 목유용신이었었고 화강절은 무조건 화가용신이었었는데 자평진전 이후부터는 이제 자평명리학 이후부터는 이제 이렇게 당령, 사령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나누게 됐어요. 나누게 돼가지고 이 사령용신이 가령 이제 자월이다 그러면 자월이다 하면은 개수가 이제 있잖아요. 개수. 이 개수라는 용을 이 개수라는 용이 하는 일 이걸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이제 나가기 위해서 환경이 조성돼야 되고 목적이 있어요. 미래 목적이 있어야 되고 목적에 맞게 그 목적이 또 오래 갈 수 있게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수생목이라고 하는 단순한 수생목을 하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다 지금 잊어먹었어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거를 이제 이게 이제 계절마다 다르다는 거죠. 용은 내가 용 얘기하다가 내가 지금 또 잊어먹었네. 기억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내가 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하나의 용이 작용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렇게 보좌해 주는 그 환경들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데도 그냥 용신만 들어오면은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 용이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인지 환경이 아닌지는 배제하고 그냥 이 사주는 추우니까 병화가 들어오면은 뭐 된다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주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용신운에 가장 많이 망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용신이 없을 때는 생각지를 않고 원하는 게 없지 그냥 살아가다가 용신운이 오면은 욕심이 생겨요. 원하는 게 생겨요. 그러면 무리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용신운이 오게 되면 망해요. 망하는데 일단은 이제 하나의 용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보좌해 주는 거 선용, 부용, 겸용, 보좌용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또 이러한 귀신들의 활동도 봐야 되는 거예요. 현재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은 이런 배합을 가졌는데 이렇게 왔으면 이거는 무엇을 하는 것들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그러면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 춘절의 상생 지금 하나를 지금 한 거거든요. 춘절의 상생을 하나를 했는데 이 춘절이라고 하는 거는 수생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수생목은 계수라고 하는 거 먼저 계갑이라고 계수라고 하는 거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 지혜가 아니고 지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식을 습득하다예요.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수생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갑목은 습득에 들어가는 거죠. 습득에 들어가는 거고 계수는 지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 습득. 그러면 자 토국수 하면 윤택한 환경은 결국은 뭐예요? 내가 지식을 습득할 환경인 거예요. 배울 수 있는 환경. 지식을 습득할 환경에서 내가 지식을 습득하는 거죠. 이게 자질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소토라고 하는 거는 자질 개발을 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개인의 노력이 들어가 있어요. 목국토라는 거는 항상 상생은 자연이 하는 거지만 상극은 인간의 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미래의 목적이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뭐라고 이제 봐야 되느냐 그러면 유리한 환경을 만났다라고 봐도 돼요. 윤택한 환경과 유리한 환경은 틀린데 이걸 유리한 환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후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후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미래의 목적, 현명한 미래 목적이라고 보면 돼요. 병화는 그러면 미래 목적에 맞게 공부를 해야죠. 기술로다가 미래 목적에 맞게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신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병화가 있으면은 미래 목적에 맞게 공부를 하려면은 금생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신금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 이 신금은 부모한테 조상한테 물려받은 타고난 자질인 거예요. 저 신금은 자축인묘월에 신금을 가지고 있다. 축토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조상한테 물려받은 타고난 자질 이게 신금인 거예요. 그리고 계수는 이 환경에 시작하는 이건 이제 여기는 아까 나타라고 했었죠. 계수는 낳는 기운이라고 그랬죠. 나타라고 했죠. 나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시작하다의 개념이죠. 계획하다, 시작하다. 뭔가를 책을 한 권을 쓰더라도 뭘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머릿속에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한 시작하는 기운인 거예요. 계수는. 그리고 나서 간목은 그 시작한 거를 실행하는 모습이에요. 학생을 봤을 때는 간목이 있으면 학력이 있는 거예요. 계수가 있으면 지식이 있는 거죠. 그러면 간목은 있고 계수도 없으면 학교는 다녔는데 공부는 안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학교는 다녔는데 공부는 안 했다. 그런데 기토가 없다. 현실에 맞는 공부를 하지 않았다. 쓸만한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토는 항상 환경이에요. 환경. 무슨 환경? 그 나이에, 그 시절에 그때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무기토에 들어있어요. 무기토에 들어있고, 만약에 기토가 아니고 무토다 이러면은, 무토는 높잖아요. 기토는 이제 밭이라고 보면은 간목이 소토하기 좋죠. 뚫고, 소토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소토라는 거는 그냥 간목이 이렇게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뚫고, 밑에서 뚫고 나오는 모습이에요. 뚫고 나오는 모습인데, 그걸 우리는 이제 자질개발이라고 하고, 이 기토에 개수라고 하는 물이 섞여서 여기서 간목이 올라오려고 하면은 적당한 토여야 되는데, 무토다 그러면 너무 두터우니까 올라오다가 포기하겠죠. 간목이 올라오다가 포기하니까 직업이 바뀌는 거야. 이때는 이제 다시 경금으로라고, 경금이라는 유용지신이 필요해요. 공부를 하다가 안 되니까 너는 기술로 전환을 하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통변에서 여기서 이제 나와야 돼요.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수원을 신금으로 하라 그랬는데 경금으로 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신금은 수생목하는 금의 수원인데, 경금은 목생화하기 위한, 목생화를 돕는 금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 공부해야 될 나이에 너는 이건 이제 특기생이라든가 어린 아이들한테서 나오는 게, 계절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긴 애들이 특기생들이 많아요. 예체능 쪽 특기생,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애들은 개수는 깊이 있는 지식이라면, 깊이 있는 지식, 내 안에서 나오는 창의력이라면은 이거는 깊이보다는 넓이죠. 배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 간다, 뭐 간다, 이제 이런 건 이제 내가 이제 경험을 통한 이제 뭐 견학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유학을 가서 이렇게 배워오는 지식, 경영 뭐 이런 걸 이제 얘기하는 거고, 지식을 쌓으라, 학력을 쌓으라고 했는데 나가서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병화가 아니고 정화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인문이 아니고 기술로 가는 거예요. 이 분야는 인문 분야예요. 인문 분야인데, 이걸 또 나누게 되면은 이제 개수는 글로 가고 간목은 말로 가는 거죠. 말로 가는 건데, 인문 분야에서도 이게 또 갈라져요. 갈라지고 여기서는 뭐 정신, 심리 쪽으로 갈라지고, 뭐 종교, 정신, 심리 쪽으로 갈라진다면, 이쪽은 이제 지식이니까 교육 쪽으로, 교육, 뭐 행정 이런 쪽으로 이제 갈라지겠죠. 나중에 이런 것들은 이제 진로 적성을 할 때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춘절 하나를 놓고, 이제 수생목 하나만 놓고 이제 보더라도 여기에서 다양한 어떤 말들이 여기서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